오늘의 제일 뉴스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지난해 매립을 완료하고 이르면 올해 말 분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새만금 거주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항만 배후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재선 김경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 의장은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부의장에는 삼선 강경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지난해 매립을 완료하고 이르면 올해 말 분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새만금 거주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항만 배후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수변도시 6.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2배가 넘는 땅이 지난해 모습을 드러냈고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2028년 인구 4만여 명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변도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4월 새만금 개발청의 수변도시를 신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신항과의 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하고 사람이 살기보다는 신항만 전용 물류단지로 활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도시의 기능보다는 항만이 있으니까 이쪽이 바람도 불고 거주하기가 좀 안 좋잖아요. 저희가 물류 단지나 아니면 그쪽 관련 산업으로 좀 바꿔달라고 저희 입장은 지금 그렇죠. 시는 이런 계획을 내년 말 끝나는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공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미 친환경 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 배후 부지 전환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변 도시를 갖다가 항만 배후 도시로 물류 단지 그런 어떤 이거로 활용하자 이런 어떤 사실 이 수변 도시는 어제 오늘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도 기본 NP에도 이미 수변 도시는 명품 도시로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서 꾸준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내년 말이면 끝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수변도시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어서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군산과 김제, 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그동안 감정 이상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3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전국적인 통합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새만금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해 전북을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만금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 농업대학 설립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새만금 개발공사, 원광대와 함께 오늘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 농업대학은 원광대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단과대학으로 운영될 방침이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국제대학 인증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농업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만금의 세계적 수준의 말 목장과 휴양시설이 결합된 말 산업 복합단지가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말 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말 목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주기전대학 이성우 교수는 새만금은 드넓은 부지가 있어 말 산업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말 목장과 휴양시설이 결합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청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등과 협업해 새만금 복합 말 산업 인프라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소멸 위험지수 값을 산출한 결과 전북이 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북은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놓여 있고 이 가운데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단계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도 소멸 주의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복합문화센터는 98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군산시는 복합문화센터에 기업 지원과 민원센터를 마련했고 다목적 구장과 체력 단련장 등 체육시설과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건물을 청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부서 출입문에 청렴 10개명 포스터를 부착하고 고위공직자 집무실에 부정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더 클린존 표차를 설치했습니다. 또 청사 중앙계단에 청렴 표어와 명언 등이 담긴 건강 청렴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인 춘포역이 한국철도 기네스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철도의 날을 기념해 발표한 한국철도 기네스에 춘포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춘포역은 지난 1914년에 세워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이며 2005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역사 기능을 잃었지만 대합실 공간은 작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도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군산 아파트 미분양은 전달 1,821채보다 68채가 줄어든 1,753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은 도내 전체 물량의 55.7%를 차지했습니다. 도내에서 군산에 이어 익산은 947채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재선 김경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진행된 시의원 투표에서 찬성 22표, 반대 2표를 얻었는데요. 김 의장은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부의장에는 3선 강경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열린 제2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장 후보로는 익산 을지역구의 재선 김경진 의원이 단독으로 나서 찬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병가를 낸 장경호 의원을 제외한 24명. 투표 결과 찬성 22표, 반대 2표가 나왔습니다. 출석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경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진 의장은 4가지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집행부 견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 분기 1회 이상 상임위원회 업무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만큼 시의회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사무국 전체 지원의 업무 분장을 새롭게 세분화하고 집행부 정책 분석과 의원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잘못된 발행을 과감하게 바로잡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적 변화와 혁신의 앞장을 서겠습니다. 후반기 부의장에는 익산 갑지역구의 삼선 강경수 의원이 찬성 22표, 반대 2표로 당선됐습니다. 당초 무소속 조남석 의원이 경쟁 후보로 등록했지만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의회가 되어 시민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후반기 상임위원장 4자리는 초선 의원들이 경쟁하고 있고 2일 선출될 예정입니다. KCN 추정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오늘부터 학교 업무지원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업무지원센터는 일선 교사들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정비, 학교 인력 채용 지원, 늘봄학교 운영, 교육활동 보호 등 5개 영역에 걸쳐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세부 조직은 학교 업무 경감 담당과 늘봄 교육활동 보호 담당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교육청 산하에 진로융합교육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2대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정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제7대 후반기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12대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해외 출국길이 막히며 시군은 6개월 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9명 가운데 신규 인원은 79명, 나머지 50명은 기간 연장이며 체납액은 143억 원입니다. 도와 시군은 출국 금지 요청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학교에 발송하는 공문서를 10% 감축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10% 감축하는 내용의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에 보내는 공문서 양을 줄여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전체 교직원이 1일 1회 이상 게시판을 확인해야 하고 각 기관의 부서장을 공문서 생산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하면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도내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668원으로, 경유값은 1,494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익산 악취 민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2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429건과 비교해 33.8%가 감소했습니다. 시는 축산 악취 감시반과 익산 악취 24 앱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야간 순찰과 가축 분뇨 불법 투기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령 인구는 지난해 16만 2천여 명으로 2년 동안 6,300여 명, 3.7% 줄었습니다. 반면 학교 교육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해 4,200여 명으로
같은 기간 800여 명, 24.8% 증가했습니다. 이는 입시와 사회 진출 등 진로 선택의 기로에서 부적응과 질병 등을 이유로 학교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이 지역 소멸 위기 등 현안을 놓고 7년 만에 3자 회동에 나섭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는 오는 4일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호남권 정책 협의회를 엽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와 각 시도 간부, 공무원 등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에 국내 처음으로 내수면 양식을 지원하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됩니다. 내수면 양식이란 육지로 둘러싸인 수개에서의 양식으로 도내 내수면 양식업은 면적 전국 1위, 생산량 전국 2위임에도 전통 방식에 의존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는 김제시 백산면 11,200제곱미터 부지에 25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센터를 건립하고 인공지능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부터 차례로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변산 해수욕장 등 부안군 5개 해수욕장은 오는 5일, 고창 90호 해수욕장 등 2곳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은 오는 10일 개장합니다. 도는 안전관리요원 140여 명을 투입하고 안전 감시탑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배치했으며 해파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응책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도내로 농촌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학기 농촌 유학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서울과 경기, 울산 등 모두 48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신청 지역에 대한 사정 방문을 거쳐 유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내 농촌 유학 학교는 33곳이며 지난 2022년 27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84명, 올해 1학기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전시회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늘 이랜드 뮤지엄과 세계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랜드 뮤지엄은 오는 9월 보석박물관에서 영국 왕실 소장품을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전시회는 영국 왕실의 보석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축하 무대 공연 의상 등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515대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85억 원을 들여 승용차 245대, 화물차 27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승용은 최대 1,350만 원, 화물은 최대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3일부터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합니다. 익산시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배우려는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충남과 경기 등 15개 지자체와 사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이달에는 금산군 관계자가 익산을 찾을 예정이고 경기도 오산을 비롯해 군산과 고창 등에서도 사업 자문을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내년 1월 27일까지 전체 주차면 수의 2에서 5%를 전기차 충전 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원광대가 농생명 기업 5곳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광대와 협약을 맺은 기업은 농산과 로즈피아, 흥농, 이택영농조합법인 3개 종묘입니다.
이들은 공동 기술 개발 및 연구 장비 활용, 기술 인력 교류, 인재 양성, 학생 현장 실습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엄마와 딸이 군산을 여행하는 모녀의 하루인 군산 신청자가 정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청 접수한 결과 40팀 80명 모집에 120팀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는 경기 22%, 서울 21%에 이어 전북과 대전, 인천 순이었습니다. 선발된 참가자 가운데 90세와 60대 모녀, 엄마와 3딸,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딸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신동통장협의회가 7월 한 달간 주민들에게 얼음 생수를 제공합니다. 신동통장협의회는 2021년부터 매년 폭염 기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 1병 얼음 생수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시 해신동에서 2024년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 현재까지 총 성금 22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기탁자는 김영중, 이용섭, 황한주, 김용권, 태희순 씨로 기부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며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